대구 외관의 기지촌 클럽. 상규는 어색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내키지 않는 컨트리 음악을 연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밥을 벌어먹으려 취향도 아닌 음악을 하는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클럽에서 우연히 듣게 된 강렬한 기타 음향에 상규는 반해버립니다. 그 기타의 주인공은 일명 까만 음악, 소울 음악에 꽂혀있는 기지촌 토박이 만식입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6인조 밴드 데빌스를 결성합니다. 이들의 밴드는 열정 넘치는 무대로 기지촌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나 상규는 더 큰 무대를 꿈꾸기에 입영 통지서를 무시하고 가수 지망생 미미가 알려준 오디션을 보러 데빌스와 함께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무대로 플레이보이컵 배틀그룹 사운드 경영대회에서 특별한 상을 받고 당시 음악계의 거물인 팝 칼럼니스트 이병욱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았지만 시민회관 화재 사건과 태페풍조 강력 단속으로 그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데빌스는 그들의 불타는 열정을 보여주고 결국 이병욱에 의해 전격 스카우트 됩니다. 그들은 통행금지를 피해 대한민국 최초의 고고클럽 닐바나의 무대에 서게 됩니다. 머지않아 데빌스는 에너지 넘치는 소울과 개성있는 퍼포먼스로 대한민국 최초의 소울밴드라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통행금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대는 젊은이들로 고고클럽은 매일 밤 뜨겁게 달구어집니다. 그리고 데빌스는 금지된 밤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음악성의 발전을 추구하는 상규는 발전 없이 매일 같은 곡만을 연주하는 생활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식은 돈도 많이 벌고 대접받는 현 상황에 만족하기에 이들은 충돌합니다. 결국 데빌스는 분리됩니다. 그러던 중 시국의 변화로 대중문화의 탄압이 거세지고 데빌스를 포함한 내노라 하는 음악가들은 모두 국가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 상규와 데빌스는 다시 뭉치기로 의기투합합니다. 문을 닫은 일반화를 빌려 다시 공연을 엽니다. 청춘들은 다시 모여 열광합니다. 그러나 역시 경찰과 군인이 오고 화생방가스를 터뜨려 제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데빌스와 청춘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영화는 2008년 개봉한 최후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태페문화로 상징되었던 고고클럽에서 활동하던 실존 그룹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2017년을 사는 저희가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이 영화가 여성 캐릭터를 그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영화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줄거리를 보시면서 느끼실 분은 느끼셨을 텐데요. 이 영화는 굉장히 남성 캐릭터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사이에서 여성 캐릭터인 미미는 그저 눈요깃거리로만 소비될 뿐이죠. 사실 데빌스라는 그룹을 성공시킨 것은 미미입니다. 오디션에 데빌스를 데리고 간 것도, 그들에게 일자리를 얻어주는 것도,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것도 미미입니다. 데빌스를 만든 주역은 어찌 보면 미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공로를 인정받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영화 후반부에는 거의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미미도 계속 가수의 꿈을 꾸지만 아무도 미미의 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같이 꿈을 가지고 그들을 성공시켜주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룹 멤버들은 항상 그녀를 무시할 뿐이죠. 재능을 가졌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남자를 어르고 달래는 여자. 이것은 우리 미디어가 흔히 그리는 전형적인 여성상입니다. 데블스를 만든 것은 미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그녀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며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가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영화 중간중간 나오는 장면들도 정말 여성 혐오적입니다. 상규가 레코드판을 훔치기 위해 미미를 미군 장교 방에 집어넣고 도망치는 장면을 보세요. 그리고 후에 미미는 이 사건을 통해 오빠가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고 말합니다. 저런 범죄적 행각이 아무렇지 않게 이 영화에 등장하고 이를 단순한 일로 치부하는 여성 캐릭터가 일반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또한 미미는 성폭행을 피하려고 미군 장교의 성기를 깨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친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명함을 준 칼럼니스트 이병욱 씨가 연락이 안 되자 상규는 미미에게 그를 찾아갈 것을 강요합니다. 그 남자가 남자 전화는 안 받는 것 같으니 너가 가라고 합니다. 너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말이죠. 팀 내에서 그녀의 위치가 잘 보이는 대사입니다. 그녀는 팀의 일부도 아니죠. 그저 남자인 자신이 자존심 상하게 못하는 일들을 애교를 부리며 대신 해주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영화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 영화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아무도 여혐 영화라고 지적하지 않고 그런 평론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2008년 개봉인 만큼 젠더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던 시기라 다들 문제의식을 못 느낀 듯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전에 나온 영화라도 영화를 같은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미디어는 강력한 사회화 효과를 지닌 장치로서 항상 자신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자신들이 암시하는 메시지에 대해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맥락에서 비록 과거의 영화이더라도 현재의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제고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류신 여성이었습니다.